예로부터 나라의 인재는 성균에 모여왔으니 그대 머금이 우연이겠는가. 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성균관대학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매우 많은 성균관대이므로 변경사항을 잘 체크하여 올해 성균관대학교 합격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수시 대학라인 상담이 오픈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 QR코드를 스캔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성균관대 입결 분석 및 합격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크게 과학인재가 수능 전 면접으로 변경되었고요. 학생부 교과가 과목별 군 분리 평가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이렇게 세 가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다면 올해는 융합, 탐구, 성균인재, 과학인재 이렇게 네 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을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신설된 성균인재 자유전공 120명이 보이네요. 면접이 30%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과학계열 융합형 35명, 사회과학계열 40명, 자연과학계열 45명, 공학계열 100명 등 융합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열 속에 다양한 학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준비한 학과에 맞춰서 찾아 지원하셔야 됩니다. 2학년에 진급할 때 본인의 1학년 성적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니까 1학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계열을 넘나드는 자유전공이란 게 있습니다.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 2학년 때 본인이 희망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글로벌 융합학부의 세부 전공은 인공지능 융합 전공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합격하는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현역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천 인원은 최대 15명이고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학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성균관대는 제2외국어 혹은 한문을 탐구 1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탐구 하나, 탐구 2개를 각각으로 평가합니다. 때문에 영어, 탐구 하나, 탐구 2개 이런 식으로 3합 6을 맞춰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예과 같은 경우는 탐구 2과목을 평균으로 합니다. 또한 수학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학생부 교과 환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A군을 70%, B군을 10%로 보고 전체 과목 및 출결을 20%를 정성평가로 본다고 합니다. A는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이고요. B군은 기가, 제2외국어, 한문 등 과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석차 등급별 반영 점수의 차이인데요. A군의 3등급은 90점, B군의 3등급은 95점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본다면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정말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겠다. 그러나 기가, 한문 등 등급이 낮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럼 정성평가 20%는 무엇인가요? 교과 점수와 세특을 정성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출결을 보겠다. 그 외는 보지 않겠다입니다.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등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과목은 무엇을 이수했는지, 원점수 등 등급은 어떤지, 세특은 어떤지 보겠다는 것이고요.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는 어떤지, 성취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20%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변화된 학교장 추천의 의도를 확인해보면 주요 교과를 잘해야 되고 기가, 한문, 제2외국어는 소수 인원 및 등급의 하락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을 적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성평가 20인데 선택 과목 및 학교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특의 학업적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성균관대를 교과로 쓸 정도의 학생이라면 내신 등급이 1.4등급에서 1.6등급 정도의 학생이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지원하진 않을 거란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정성평가 20도 실질 반영 비율은 크지 않겠지만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등급은 전년도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등급은 높지만 정성평가가 약한 1.4등급 때도 합격을 할 것이고요.
등급은 낮으나 정성평가가 강한 1.7등급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고교 수준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차가 22 이상 되는 수준이 다소 낮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특목고 뽑는 거 아니다. 교과평가 20은 일부 디테일의 차이를 둔다. 떨어지고 말고는 정량평가에서 나눈다. 재수생은 지원 못하고 특목고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 자사고, 특목고, 재수생 다 빼고 일반고끼리의 싸움이다. 정성평가 20%는 변별력이 크지 않다. 학업 수월성은 숫자를 보고 학업 충실성은 도전적인 과목을 본다. 세트까지 본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컷을 보면 수학은 2.04, 한문교육 2.13, 의상 2.4, 교육학 4.95등급입니다.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도 결과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5명을 선발하는데 6.6 경쟁률에 충원 합격 순위가 20일까지 돌았습니다. 총 33명이 지원했고 5명을 선발하는데 예비가 21번까지 돌았다면 33명 중 26등까지 합격했다는 이야기인데 26명 중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고 게다가 붙은 학생들은 전부 다 스카이로 이동했다는데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교과 점수 80%가 매우 중요하고 진로 선택 20은 변별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지만 일반고 4.95가 교과 80에서 얼마나 점수를 획득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서류 20%의 영향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입시 결과를 볼 때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00점 만점으로 확인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정량평가 A군 70, B군 10으로 80점 만점으로 점수가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년도 100점을 올해 80점으로 환산하여 지원하시고 정량평가 20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은 우리의 대학라인 카드에서 6번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적으로 몇 등급대가 합격을 했는지, 학과별로 어디가 더 인기가 있는지, 경쟁률은 어떤지 등 정도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장에서 자유전공 20명을 선발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융합학부는 인공지능 융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8에서 1.6등급대 사이로 보이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일반고 1.5등급대부터 1.8등급대 정도까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 교육학의 경우 1.36에서 1.41로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50% 컷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5학년도엔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심리학과는 이 구간에서 가장 낮은 2.63을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 1.77점대로 평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쪽이 입결이 더 높았습니다. 자연과학계열 1.47에서 1.5, 공학계열 1.49에서 1.52등급대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계열은 생명, 수학, 물리, 화학에서도 1.5등급에서 1.7등급대 사이를 보이고 있고요. 컴퓨터, 수학교육, 에너지 등도 1.7등급대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8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2026학년도 환산 점수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인원수 변동, 경쟁률 추이, 각 학과들의 유기적 변동률 등을 생각해보고 환산 점수를 예상해 보았는데요. 대략적으로 50% 컷에서 70% 컷 정도를 잡아보았습니다. 계약학과의 신설로 인한 비슷한 학과들의 입시 차이를 예상해서 잡아보았습니다. 또 강조드리지만 서류 20%의 변별력 문제로 환산 점수 79.4 이상이 아니라면 대학라인 6번째 지망에 성균관대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적어도 5번 대학라인에 두고 더 안정적으로 대학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주관이 듬뿍 들어간 2026학년도 올해 환산 점수를 제가 스스로 예상해 보았으니까요. 참고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4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융합형과 탐구형은 선발하는 인원과 학과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기회균형도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융합형은 경영학, 전자공학,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이렇게 통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탐구형은 전공 예약인 8개 학과와 약대, 글로벌 학부, 라인 및 다양한 학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고 친구들이라면 가능하면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 인재라는 전형이 신설이 되었는데 과거 학과 모집이었던 것이 조금 심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포츠과학과, 사범대, 의예과는 원래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유전공 그리고 글로벌 융합학부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융합학과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전형으로도 일반고 학생들 많이 합격합니다. 특히나 면접 컨설팅 받고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었는데요. 2단계 면접은 30입니다. 의예과는 6배수로 변경되었고요. 자유전공 글로벌 융합학부는 5배수, 사범대는 3배수입니다. 전통적으로 면접이 수능 전후로 이화여대와 함께 빨리 면접이 시행되었었는데 여전히 사범대 면접을 시작으로 수능 전 면접인 학과와 수능 후 면접인 학과로 이렇게 나눠서 선발합니다. 의대의 경우는 단계별 인적성 평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모집 요강에는 MMI라고 써 있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추후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접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의 경우 교직 적성과 인성 문항이 공통으로 나왔고요. 부모님들께서 잠깐 영상 멈추고 이야기를 학생과 나눠봐도 좋을 듯 합니다. 의예과 공통 문항입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성균관대 면접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접 시즌 때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입시 설명회에서는 과학고등학교를 겨냥한 전형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일반고 학생을 지원시킨 적은 없습니다. 면접이 30이 있는데 이것은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고난도 문제풀이를 서술해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적분과 이제 화투, 생투, 물투까지 이렇게 투과목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대 일반 면접과 고대 제시문을 함께 준비하는 친구라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 면접 문항인데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방법이 동일한데요. 평가 방식은 다른 학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적은 충분한지, 탐구하기 위한 노력은 있는지, 자기주도적 리더가 될 자질은 있는지 등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점수가 말해주지 않는 맥락을 해석한다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사실 방송을 하려면 그 학교만의 중요한 정보와 공통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균관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없어서 저도 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자료를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V하다에서 최근 성균관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를 기준으로 몇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정말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고 20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교 수준입니다. 거의 모든 과목의 편차가 17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반고이면서 평균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모든 과목의 편차가 17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고교 서술력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소위 잘 써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체육, 기술과정 과목에서도 학업의 의지는 어떤지, 활동을 통해 본인의 참여 자세와 도전 정신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소위 주요 교과가 아님에도 복사된 생기부의 느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탐구의 깊이감인데 이건 학과마다 다르고 전형마다 달라서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기부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기부를 보면서 아니 이걸 고등학생이 한다고? 의 느낌을 3번 이상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탐구 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탐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생기부를 컨설팅할 때도 느꼈지만 지금 와서 생기부를 다시 보니까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는 생기부가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가 쉽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앞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량적으로 정성평가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등급은 안 나오고 충원율, 경쟁률 정도만 나와서 우리는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융합형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적은 것이 경영 15대 1, 가장 높은 것이 자연과학 계열 41대 1입니다. 충원율은 많은 인원수만큼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서연고 학생들과 중복 합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 평균 50% 컷은 2등급 대 초중반입니다. 2등급 대 초중반이면은 원래는 국숭세단 라인입니다. 일반고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 컷은 3등급까지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준 높은 자사고, 특목고 3등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탐구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70% 컷을 보면 3등급, 4등급대가 많이 보입니다. 일반고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글로벌 라인 같은 경우도 2등급 극 후반부터 3등급대 초중반까지 합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독일어,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제고 외고일 것입니다. 반시공, 반융, 양자정보공학 및 에너지도 거의 모든 학과에서 특목, 자사고가 많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일반고는 몇 등급이 넣어야 합격을 하는 것일까? 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학부모님들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컨설팅을 받지 않고 성균관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일반고 학생이라면 이런 편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수치이니까요. 저는 편차를 5구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편차가 20에서 23일 때 1.6등급 이상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편차가 17에서 20 정도일 때 1.8등급 대 친구들이 지원해보면 그래도 학업 역량 평가로 밀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5학기에 국영수사과 표준 편차의 평균을 내고 그 표준 편차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되면 학업 역량 40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기부를 보고 지원하시길 바라며 참고용으로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 하나와 이 페이지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과학인재 입시 결과입니다. 50% 컷, 70% 컷, 4등급, 5등급 학생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 지원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 영상 보는 일반고 지원자들도 가능하면 융합형, 탐구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 합격했다고 한들 재심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요. 수학과학 영재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융합형과 탐구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표면적인 입결 자체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보이지 않다 보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장에 있는 일반고 편차에 따른 입시 지원,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합격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페이지를 보면서 몇 등급일 때 지원이 가능할지,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어떤 상태일 때 가능할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균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면접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자유전공 120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의 안정성, 다양한 호기심과 탐구력,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저는 이 세 가지가 자유전공 120명에 합격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탑 3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과학인재는 전국자사고와 과학고 친구들의 싸움이 될 것이고요. 수학과학 재시문도 있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 가능하면 지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웬만해서 방송에서 말 안 하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보여드렸고요. 성균관대를 대학 라인으로 잡을 때 참고하시라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종합전형 준비한 학생들 많이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26학년도 대학 라인 상담이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대학 라인이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성균관대 가 보자고요.